양극화를 예상하셨는데 앞으로 안 팔리는 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일단 지역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부동산의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주거선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선호 지역이 될 수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7광역 중심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런 지역,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뭐 대부분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거죠. 뭐 GTX 같은 걸로 해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여전히 뭐 유지가 되면서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들, 20년 정도 된 아파트. 우리가 제일 인기 없는 아파트가 15년에서 20년 된 아파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축도 아니고 재건축 이슈도 없고 뭐 이러다 보면 사실은 뭐 크게 호재는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하고 이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규모도 적고 뭐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황금성이 떨어질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팔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익성에 기대어가지고 대부분 예측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황금성, 즉 내자산 가격을 낮추지 않고 내놨을 때, 아니 10억 아파트를 5억에 내놓으면 금방 팔리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10억 아파트를 10억에 내놨는데도 그죠? 잘 팔릴 수 있는 게 황금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가 사실은 수익률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황금성에 이제는 좀 초점을 맞추고 아파트를 고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단지들 5,000세대씩 막 10,000세대씩 있는 단지들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23억 거래까지 지금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구평. 뭐 아직 저게 확인된 건 아닌데 20억 초반대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게 분양가가 13억이었습니다. 다들 뭐 청약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그때 청약 포기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배 아프실 거예요. 거의 10억이 올랐어요. 근데 왜 오르느냐? 그게 강동구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헬리오시티하고 가격이 거의 같아지고 있어요. 이런 대형 단지들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좋아요. 일단 수요가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제 1,000세대 아파트가 1년에 10건 거래될까 말까 하는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이제 5,000세대 아파트에 비해서 좀 약한 거죠. 5,000세대 아파트는 한 200건씩 이렇게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규모에 비해서도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별로 그 매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매물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1,000세대 아파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이러면 매물이 없어집니다. 그럼 거래가 안 되면 좀 지지부진하죠. 뭐 이런 흐름도 있고요. 그래서 매물이 좀 가격대별로 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층항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격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1, 2억 차이도 훌쩍 나니까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또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갖춘 지역들, 단지들이 좋겠죠. 고층 아파트 사지 마세요라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논란이 최근에 좀 있는데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50층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50층 정도 되면 아마 나중에는 아마 리모델링 할 가능성이 일단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아마 세대 분리형 리모델링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 재건축 이야기하는 그런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타워팰리스 이런 거거든요. 그게 한 20년 정도 이제 되어 갑니다. 이제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이 많아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그러면 이제 세대 분리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0평이나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반을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반 분양분으로 이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앞으로 뭐 100층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50층 아파트를 100층을 올리면 이게 공사비가 거의 더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50층 넘어가는 순간 공사비가 확 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마 공사비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시공회사에서 저는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할 거라고 봐요.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시공의 제일 문제점이 현장 시공이 많아요. 현장에서 대부분의 이제 시공 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날씨 여건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장 공사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가들도 많이 올라가고요. 근데 우리가 공장에서 그걸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공장에서 이렇게 제작해서 와서 조립하는 방식들을 많이 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반기와 내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 상황들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상황 같은 경우도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수급 상황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수급은 이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분양을 하면 3년이 요즘 거의 한 4년 걸려요. 4년 후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도 공사 기간이 길어져요. 4년, 5년 뭐 이렇게 길어지면 이제 더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수급 상황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그나마 둔촌주공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2025년 하반기라든지 26년, 27년으로 갈수록 거의 이제 절벽 상황으로 갑니다. 근데 수급 상황이 절벽 상황으로 가면 말씀드렸듯이 전세가가 이제 폭등할 수가 있거든요. 전세가는 입주 물량이 변수예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들이 이제 거의 안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급 변수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25년으로 간다 그러면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집값에 긍정적인 뭐 상승의 기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집값이 서서히 오른다고 보시나요? 예, 뭐 저는 어떤 분은 또 폭등한다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폭등하기에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또 집값 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예전 가격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보도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마 언론에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최고가로 30평대 최고가로 거래된 10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2021년과 24년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다 회복률이 뭐 80%, 90% 정도 수준인데요. 서울은 103.1%예요. 그러니까 이미 21년 정고점을 뛰어넘은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시 막 그 21년과 같이 그죠? 20%씩 이렇게 오를 것 같냐? 막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뭐 특정 지역이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21년도에 20% 오른 거는 서울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서울은 이제 말씀드렸던 외곽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까지 뭐 20%씩 오른다. 그럼 주거선호지가 한 30, 40% 올랐다는 말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 수준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꾸준히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